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어 몸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혹은 병원비 걱정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냈는데 왜 그런 걱정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제 더는 아프다고 참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면 병원비 97%까지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라의 혜택을 받으십시오. 젊을 때 세금 내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혈압약에 당뇨약, 무릎 주사까지 매달 꼬박꼬박 30만원씩 나가니까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동네 영희씨는 무릎 수술 받고 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데 나도 언제 큰 수술 받게 될지 몰라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걱정되고요. 아이고, 그 마음 아저씨도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저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 일한 박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병원비 97% 할인받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요. 글쎄, 작년 한 해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평균 131만원씩 의료비를 돌려받았대요. 특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셨다지 뭡니까? 평균 환급액이 154만원이나 됐답니다. 이게 다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입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병원비 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라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55세 윤 씨는 심장 수술비 5,900만원 중에 120만원만 내고 나머지 97%를 지원받으셨다고 해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90% 이상을 지원받으세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저씨가 알려드리는 5가지 핵심 전략,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 내 소득 분위부터 정확히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득 분위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은 1년에 병원비 87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소득이 높은 분들은 808만원까지 내야 해요. 무려 9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실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득 분위는 매년 새로 계산됩니다. 작년에 5분위였다가 올해 3분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줄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본인이 4분위인 줄 아셨는데 확인해보니 2분위라서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게 되셨어요. 반대로 1분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분위여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해서 소득분위 확인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병원 입원할 때 사전 급여를 신청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돈을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 환급 방식과 병원에 있을 때 미리 신청해서 퇴원할 때부터 할인된 금액만 내는 사전 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 급여가 훨씬 유리하지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 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법령을 딱 언급하면 원무과 직원들이 바로 알아듣고 처리해줍니다. 그냥 할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제도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청 타이밍도 아주 중요합니다. 입원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이내에 신청해야 수술비까지 모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챙기세요. 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만으로는 부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수검사비, 비싼 신약비, 특수재료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큰 병원비가 나와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넷째,
병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 20년 실무 경험으로 뽑은 가장 효과적인 문구들만 알려드릴게요. 원무과에 가서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 급여를 신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합니다. 이 문구를 언급하면 담당자가 잘 모르더라도 바로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큰 병원에는 대부분 계시니 입원할 때 꼭 상담받아 보세요. 5째, 아저씨만 아는 숨겨진 꿀팁. 이건 정말 실무진만 아는 노하우들이니 귀하게 들어주십시오. 연말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11월쯤에 내년 의료비 누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상한액에 거의 다다랐다면 미루고 있던 건강검진이나 치과 치료를 12월 안에 몰아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의료비 계산이 0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지자체 추가 지원 제도 중앙정부 지원 말고도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민간보험과의 조화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정부 지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보통 8,090%만 보장하지만 정부 지원은 100%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신청해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응급실 이용 노하우. 응급실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외래가 아니라 입원 기준으로 계산돼서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이런 지원 제도들은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세요. 그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거든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르신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오늘 아저씨가 알려드린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꼭 자제분께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